안녕하세요. 이영섭입니다. 제가 강원도를 한 10여 년 만에 왔습니다. 10여 년 전에 여기 이쪽 정선 쪽에 애들하고 이제 캠핑을 오면서 야, 정말 참 좋은 곳이구나, 강원도라는 곳이. 영화처럼 강원도의 힘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고장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할 쪽은 이제 친환경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해서 채굴을 하는 치아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금 일본은 비가 너무너무 내려서 산 하나가 녹아내리고 있죠. 토사류에서 도시 하나가 거의 박살이 나는 상황이고, 작년이었나요? 시베리아의 영구동토가 이제 녹기 시작하면서 산불이 나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지구가 이제 점점 뜨거워지고,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이 많아지면서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일어난 일들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채굴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채굴이라고 하는 또 마이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 이제 기록을 해서 이제 이 기록의 블록을 형성하는 대상들에게 대해서 보상을 주게 됩니다. 그걸 이제 코인 형태로 가지면서 이게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건데, 사실 이 비트코인의 처음 목적은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PC의 유휴 자원들을 이용을 해서 정말 집중적이 아니고 분산시켜서 데이터를 처리하자는 그런 좀 아이디어란 생각에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부 대규모 자본가들이나 또 해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폐해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 도래를 했어요. 자, 지금 요거 사진은 한 일주일쯤 전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이게 기사가 7월 6일 날 이제 올라왔었는데, 미국 뉴욕의 핑거레이크라고 이제 호수가 한 11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세네카 호수라는 곳이 채굴장 바로 옆에 있는 호수예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채굴장에서 이쪽 호수의 물을 가지고 냉각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 온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지금 물고기 자체가 살 수가 없는 온도까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규제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식으로 이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채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통제를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이제 조심스레 점쳐보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체 지금 채굴을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전력량이 지금 남미 한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이상을 쓰고 있다고 하죠. 물론 이제 이건 비트코인만 그런 거고요. 거기에 이더리움이라든지 모네로 여러 가지 기타 저희가 메이저 코인이라고 하지 않는 알트 코인들까지 합한다면 전력 수요는 아마 어마어마할 거라고 봅니다. 2주 전인가 저희가 이제 서밋을 가서 비트코인 채굴하시는 분을 한 분 뵀어요.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는 사실 채굴을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고 해서 흔히 얘기하는 스탄 지역이죠. 저쪽 북쪽 지역의 추운 동네로 가서 발전소 옆에서 또는 폐쇄된 발전소나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서 거기서 채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전기 특성상 이게 이제 휘발성이 있으니까 모아두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게 전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이용을 해서 채굴을 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들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5일날 내용이었네요. 이제 세네카 호수의 비트코인 채굴 회사 그리니지 제너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8,000대 정도를 이제 돌리는데, 호수 하나를 온도 급상승시킬 정도의 발열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기사에는 이제 이게 순행식으로 이걸 냉각을 한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기로 이제 온도 전달하기에는 사실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순행식으로 이제 냉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이러한 그 채굴장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람한테 돌아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산은 사람을 한 번씩 용서를 합니다. 산불이 나도 다시 싹을 틔우고 나무가 자라고 해서 다시 산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요. 그런데 자연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앞서 얘기했던 일본에서 산 하나가 무너져서 도시 하나를 황폐화시키는 거 순간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언제, 이 좋은 이 대한민국 환경에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일전에 이제 뉴스를 들었더니 이제 한 30년 뒤면 그 제주 감귤을 이제 못 먹을 거랍니다. 이제 제주 감귤은 없어지고 강원 감귤이 생긴대요. 점점 뜨거워져서 제주도에서 그 온주 밀감을 생산할 수 있는 온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치아코인이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저전력을 소모를 합니다. 자, 치아코인이라는 건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브램콘이라는 분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약 3년쯤 됐는데, 그 비트토렌트라고 그 영화 같은 거 혹시 불법 다운로드 해보셨습니까? 혹시 영화나 음원 불법 해보셨어도 손 안 드시겠죠? 예. 아, 해보셨습니까? 예. 저도 사실 뭐 소시적에 뭐 20대 30대 때 정말 불법 다운로드, 심지어는 뭐 용산에 가서 CD도 막 사보고 했었는데, 사실 P2P의 아버지라고 하죠. 브램컨은 이제 이분이 그 3년쯤 전에 본인이 가졌던 회사를 매각을 합니다. 트론 재단에다가 매각을 하게 되죠. 상당한 거액을 받고 자기의 회사를 매각을 한 뒤에 치아코인 프로젝트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자, 치아코인은 비트코인을 그대로 오마주를 했습니다. 단 하나만 다르게요. 합의 방식에 대해서만 비트코인의 합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반감기라든지 그리고 그 코인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부분을 많이 오마주를 했어요. 비트코인의 가장 그 핵심 그 정신은 분산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합의 구조로 우리를 이 거래를 트랜잭션을 투명하게 하자. 이게 핵심 이론인데, 그건 그대로 가져가면서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리고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에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죠. 자, 브램코인은 어쨌든 회사를 팔고 약 3년간 개발에 몰두를 합니다. 그 사실 라이언 싱어라는 분은 사실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오른쪽 분은 제가 사진상으로는 자주 봤는데, 저분은 제가 뭐 하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뭐 최초 거래소라고 하는데, 뭐 거래소는 너도 나도 다 자기들이 최초라고 하도 얘기를 해서 어쨌든 3년간의 그 개발을 통해서 지난 3월에 드디어 이제 메인넷 오픈을 하게 됩니다. 메인넷 오픈을 했고, 그리고 불과 이제 한 4개월 정도 지났죠. 4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흔히 얘기하는 채굴업자, 마이닝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채굴업자들이 이 치아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을까요? 과거에도 비트코인을 그대로 하드포크한 케이스는 많았죠. 비트코인 캐시, 뭐 골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단순하게 구조를 그대로 답습을 한 케이스였고요. 치아 같은 경우는 구조나 형태는 오마주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뭐 10개 정도 이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물론 가격은 뭐 비트코인 가격에 비하면 그 조죽지혈이지만 가능성을 충분히 저는 보고 있다는 게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앞으로의 모든 산업들은
친환경이라는 스탠스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산업혁명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 오염에 노출이 돼서 질병에 걸리고 했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은 중금속이라든지 전자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이쪽 지금 채굴 산업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채굴이라는 그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약 한 4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이었죠. 비트코인이 그 흔히 얘기하는 떡상을 하면서 너도 나도 채굴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몇 달 후 다시 그 떡락이라는 그 지옥을 맛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채굴 기계를 팔고 손절을 했습니다. 물론 뭐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었고요. 그러다 다시 제자를 찾아가면서 다시 채굴 산업이 붐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이더리움도 포함이고요. 자, 과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전력을 소모하면서 얻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뭐 핀테크라든지 금융 쪽에서 얻는 이익이 과연 뭘까요? 채굴 자체로 얻는 이 사람들이 이득은 정말 그냥 코인 가격에 의해서 생기는 금전적인 이익밖에 없습니다. 네트워크 자체가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인간에게 사회에게 도움이 된다면 전력 소모해야죠. 여기 오실 때 말 타고 오신 분 없잖아요. 그죠? 버스를 타고 오셨든 자차를 이용해서 오셨든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기 다 쓰잖아요. 필요해서 쓰여지는 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과연 우리 실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쓰여지고 있냐 이거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쓰여지고 있냐 의문을 가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큰 가치 창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 ICO라고 하죠. ICO의 기본 베이스는 사실 이더리움 미점 ERC20에서 많은 이 메인넷 개발을 하시려는 분들이 ICO를 통해서 자금을 모금하고 그리고 성공을 하신 경우도 있고 실패하신 경우도 많죠. 물론 후자가 더 많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ERC20은 상당히 안착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올 7월에 이제 한번 업데이트가 되죠. 7월에 업데이트가 되고 지금 2022년쯤 이더리움 2.0을 업데이트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기존 방식은 사실 그 GPU를 많이 혹사시켜가면서 그 합의 과정을 도출해내고 있었는데 이제 스테이킹 방식으로 100%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2.0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전력 소모나 이런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채굴 그 비즈니스 쪽도 아마 이러한 쪽으로 많이 방향성을 바꿔갈 거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치아 코인 뭐 이제 자세한 얘기는 뭐 많이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치아 코인은 그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그 했던 그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CPU나 GPU에서 굉장히 흡수해가면서 얘네들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메인넷에 있는 노드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계산을 해서 가장 먼저 계산을 풀어낸 노드에게 보상을 주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치아는 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지 증명 방식으로 그 과정을 가름을 합니다. 치아는 일단 두 단계로 이제 채굴하는 과정이 발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플로팅이라는 과정입니다. 플로팅이라는 건 혹시 그 주말 농장 해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다, 주말 농장. 뭐 아니면 어릴 때 이렇게 뭐 텃밭이라도 좀 해보셨다. 아무도 없으세요? 저는 한 400평 정도 농사를 해봤었는데요. 그 감자 농사를 지었습니다. 강원도 특산물이죠. 물론 강원도에서 한 건 아니고요. 농사를 지려면은 밭을 갈고 거름을 놓고 멀칭을 하고 작물을 집어넣고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서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또 물도 줘야 되고 또 옷거름도 줘야 되고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밭을 만드는 과정을 치아 그 코인에서는 플로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플롯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 플롯이 치아 코인을 만들어내기 위한 밭인 거죠. 이 플롯을 만드는 데는 전력이 소모가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치아 코인은 친환경이라며 전기 안 쓴다며 유래가 되는 얘기죠. 근데 플롯을 한번 생산을 해놓게 되면 이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이 플롯이 끊임없이 반영구적으로 파일이 깨어지지 않는 한은 반영구적으로 계속 합의 방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드 디스크를 스캔하는 데 들어가는 전력은 전기 아니냐? 물론 전기 들어갑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소모하는 전력에 비해선 없다라고 할 정도로 미미하다는 거죠. 자, 실례로 사실 제가 이제 이 치아 이 채굴하는 걸 연구를 하려고 약 30대 정도 그 PC 세팅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일반 가정용 PC부터 해서 사무용 PC 그리고 한 10년 전에 쓰던 제가 그 집에 짱 박아뒀던 PC에도 제가 설치를 해보고 했는데 전력 소모량이 약 80와트 정도 내외에서 전력 소모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양의 전력 소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반 저희가 그 PC 아이들 상태의 수준 정도의 전력을 쓰는 걸로 봐서 이건 친환경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야겠구나라는 걸 확신을 했습니다. 자, 뭐 거창하게 이제 치아 코인을 비트코인의 대체제라고 일단은 뭐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스토리지 증명 방식, 하드 디스크를 활용한 작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간 증명 방식 알고리즘 개발팀과 명확한 운영 주체로 개발이 지속된다. 자, 이 부분도 사실 비트코인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재단이 있죠. 재단이 있어서 계속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고 개선이 되고 하는 수준입니다. 비트코인도 물론 이제 오픈 소스다 보니까 계속 개선이 되고 있긴 하지만 명확한 개발 주체가 존재하지 않죠. 자, 그리고 2021년 출시 코인으로 독점 채굴자가 없다. 사실 뭐 사업 설명이 아니겠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스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자료 준비를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기존에 저희가 뭐 서밋했던 내용들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영동고속도로 타고 오면서 어떻게 이거 설명을 해야 되지? 너무 이거 장사꾼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뭐 그렇게 느끼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느끼시나요? 사실 뭐 제가 치아 코인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팔 생각은 아직 없고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채굴기를 활용을 합니다. 혹시 한번 그 채굴기 사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실제로 이제 채굴기를 보기도 했고 제가 구동도 해봤었는데 거의 난로 수준의 열이 나옵니다. 난로 수준의.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틀어도 그 열기가 어마어마하고요. 겨울에는 아주 좋습니다.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맹점들을 상당한 부분 보완을 해서 지금 새롭게 네트워크를 구성을 한 게 이제 치아 네트워크라는 거 그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치아가 지금 현재 투자 받은 상황이 뭐 여기에는 이제 1,600만 달러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한 6,500만 달러 이상의 지금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은 걸로 일단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이름만 들으면 아실만한 그러한 벤처 캐피탈에서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어떤 브랜코인 같은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단 뭐 좀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한 10여 개 정도 거래소에서 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7월 2일 날 가격인데 지금 가격은 뭐 계속 뭐 한 30에서 한 40만 원 선에서 계속 뭐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요즘 그 암호화폐 시장이 좋지 않죠. 혹시 암호화폐 투자하신 분 있으세요? 대표님은 투자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시는 분 암호화폐. 저도 사실 암호화폐 투자 안 합니다. 저는 안 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 모코인에 지금 좀 들어와서 속이 좀 많이 쓰린 상태인데요. 하여튼 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잘 버티셔가지고 꼭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파밍시티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파밍시티는 지금 저 치아 네트워크가 이제 오픈되는 그 시점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뭐 연구라고 해봐야 사실 그 하드웨어 싱크 맞추는데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를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플로팅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서 가장 많이 코인을 획득할 것인가를 연구를 수개월간 했습니다. 지난 한 1월부터 이제 연구를 해서 저희가 4월경에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당장은 치아에 대해서만 저희가 채굴 비즈니스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따가 지금 내용이 좀 이따 내용이 나오네요. 제가 써놓고도 기억을 다 못하고 있어요. 치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채굴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강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남 양재동 쪽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대규모로 채굴 사업을 서울 시내에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공장이 아닌 다음. 근데 일반 사무실 빌려서 저희가 채굴 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식적인 그 치아 네트워크에서 풀을 제공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한국을 대표하는 치아 풀을 제공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영역을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 사진 보시면 이제 저희 그 테스트 베드입니다. 지금 연간 약 월 한 15,000테라 정도 플롯을 생산하고요. 연간 한 20만, 지금 저기는 18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만에서 조금 이제 애들을 혹사시키면 한 30만 테라 정도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테스트 베드고요. 테스트 베드라고 해서 뭐 치아가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치아는 계속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저희가 이제 플로팅하는 장비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치아를 획득하는 장비들은 또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 이제 저희가 그 서밋했던 행사 자료고요. 시간 관계상 뭐 마무리를 좀 급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고 좋은 기술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앞서 지금 하신 내용들하고 결이 조금 달라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금융 쪽에서도 지금 블록체인을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꽤 많은 부분 적용이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그 현존하는 금융 체계와 굉장히 많이 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금융은 중앙 집중적으로 한 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금융 상황이고요. 블록체인은 그걸 다 분산시켜서 공개적으로 다 오픈을 하는 것이 블록체인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저는 융합이 안 될 거다라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저희가 배제해야 되는 건 인간의 욕망입니다. 내가 이걸 많이 캐서 부자가 돼야지.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옵셋시키고 절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블록체인이 이 금융과 파이낸스와 어떻게 성공적으로 융합이 되어서 인간에게 더 이로움을 가져다 줄 것인지, 그거는 결국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우리가 조절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통제되는 사회, 그리고 통제되는 금융, 그 안에 자유로움이 있는 금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